돈 되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월 26일 매일경제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실렸는지 저희 체크해 보면서 투자에 대한 식견도 함께 넓혀가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일본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가 2나노미터 반도체 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년 뒤인 2025년에는 한국과 대만, 일본 기업들의 각축전이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기업 증권면으로 가보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5조 443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일간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실적 발표가 본격화된 만큼 이익 전망치 하락 수준을 지켜볼 필요 있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미국 태양광 시장이 향후 9년간 연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양광 대전이 펼쳐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무상증자 테마주가 넘쳐났죠. 무상증자가 양시장을 앞에 9% 늘었는데 물량을 늘려 저평가됐다는 착시 효과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4개의 뉴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2개 선택해보죠. 오늘의 선택은 이겁니다. 자, 57조를 판 외국인이 연초부터 5조를 폭풍 매수하고 있다는 이 부분가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무상증자 주의보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5조 원가량을 순매수했다고 해요. 그렇죠. 앞서서 제가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일기준 최대치였고요. 네.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는 이유부터 저희가 좀 체크해 볼까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좋은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다. 네. 그래서 외국인의 발꿈치를 쫓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뒤통수를 바라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외국인보다 먼저 투자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하지만 너무 시간이 지체돼 버린다면 투자자로서 가질 수 있는 수익 효과가 또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6조 원이 넘는 순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우리 매일경제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5조 원 이상 순 매수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은 길었던 이 터널의 끝이 좀 보인다. 긴축의 끝이 보인다는 기대감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우리 증시에 대한 주식 종목에 대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올해가 좋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외국인들이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돌아선 이유는 뭘까? 역시 이 주식시장은 선반영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관련된 분석을 할 때. 그렇다면 이미 올해 예정돼 있는 이 산업의 경기 악화, 경제 경기 악화는 지난해 증시에 대부분 선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상반기 조금 늦더라도 하반기에 경기 회복이 될 것에 대한 것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죠. 거죠? 그도 강조드립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의 발꿈치를 너무 늦게 쫓아가면 안 된다.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순매수한 금액을 저희가 국가별로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국가별로도 굉장히 좀 차이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순매수한 것에 이제 국가별로 순위를 네. 보면은 영국, 미국 그래프로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일랜드, 또 프랑스, 또 캐나다 순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영국이 많긴 하지만 미국의 외국인 이 투자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 이걸 잘 비교하셔야 돼요. 영국과 아일랜드를 묶어보면 아일랜드가 이 투자 시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이제 금융 허브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영국도 그렇고 아일랜드도 그렇고 주로 어떤 성격이냐? 영국이 가장 많은데 주로 이제 단기성 투자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헤지펀드 성격이 있다. 근데 이런 자료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매일경제 기사로도 나오는데 주로 영국이 헤지펀드 등 단기 투자 성격이 강하다면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는 대체적으로 좀 장기 투자 성격이 강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짧은 거리를 뛰어야 되는 단거리 성격이 있다면 영국이나 아일랜드의 이 투자 종목이 뭐냐 이쪽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고 나는 워렌 버핏처럼 좀 장기 투자로 가겠다. 그러면 미국 그리고 프랑스, 캐나다 쪽을 보시는 이 전략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물론 여행하면 딱 좋은 지역이기도 하죠. 여행도 가고 싶네요. 네, 여행하기도 좋은 지역인데요. 장기로 미국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이 장기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들어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별로도 좀 투자의 성향이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업종과 종목을 집중해서 사고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이 종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투자의 팁을 얻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저도 뭐 30년 동안을 주식시장을 분석하고 투자도 해왔지만 뭐 매번 성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흐름을 읽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대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아요 나빠요.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하냐? 근본은 있는데 투자를 한다. 이른바 중우장대하지만 쉽게 사라질 수 없는 섹터와 종목에 투자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만 하더라도 지금 필라델피아 지수나 뭐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반도체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빠질 수가 없어요. 비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TSMC가 계속 경쟁하는 것도 있고 또 반도체는 우리가 계속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게 외국인 투자도 그쪽에 이 기준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2개월, 4개월, 6개월 뒤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대, 기아차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까지 중후장대 보고 무거워 보이죠. 그런데 왜 여기다 투자할까? 어려운 시기에 이 종목 저 종목 근본도 잘 알기 힘든 종목에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PER을 따지든 PDR을 따지든 그걸 떠나서 일단 이 종목에다가 이제 투자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은 이 외국인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팁은 뭐겠습니까? 바로 밸류 체인이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으로 파운드리나 팹리스 쪽으로 가는데 또 이 소재, 부품, 장비에 관련된 이 이른바 밸류 체인은 뭐냐? 자동차 관련해서 전기 자동차 쪽으로 가고 있는 지금 일본 자동차가 상당히 지금 경쟁력이 딸리는 이유도 바로 전기 자동차 부분이 쳐져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밸류 체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포스코 홀딩스는 최근에 이제 수소 경제나 이런 쪽에 동력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한 가지 팁을 더 얻어가면서 포트폴리오의 바구니에 담아두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시기가 어려운 만큼 근거 있는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반등을 위한 추세 전환 신호로 보기에는 좀 무리다라는 신중론이죠.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 뭘까요? 그렇게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네. 겁니다. 미국 연준이 또 어떤 태도를 나올지 이것을 이 하나의 한두 개의 지표도 외국인의 매수세로만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해 4분기 실적 비롯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주로 몰려 있는 곳이 어떤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럴 때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냐? 이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매일경제기사에서 얻을 수 있는 팁은 완급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중론이 있을 때는 포트폴리오에 담그는 비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 비율을 조정하면 되죠. 자, 워낙 우리가 지금 순풍을 타고 있다. 그렇다면 10%, 15% 비율 투자를 하던 것을 포트폴리오에서 전체 투자금에서 그렇다면 좀 신중론이다. 그럼 7%, 9% 이렇게 투자를 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먼저 첫 번째 뉴스 기사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에 따른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오늘은 무상증자에 대한 좀 주의보가 내려져서 이 부분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롯데케미칼이 어제 공시를 통해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는데 청약률이 101%가량을 달성했다, 성공적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청약률은 물론이고 당초 발행 예정 주식 수도 넘어서 초과 청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아침 방송에 나올 때도 그런 말씀 드렸을 네. 거예요. 주목해야 될 석유화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롯데케미칼이다. 그거는 왜? 인간과 사업을 봐라. 왜? 사람은 바로 신동빈 회장과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의 관계, 절친이죠. 그런 관계도 지난번에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단 하루를 1박을 머무르는 동안에 어디에 머무릅니까? 어디입니까? 롯데호텔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사우디 자본이 국부펀드가 투자되어 있는 이 아람코에 우리는 S오일이죠. S오일이 누구와 지금 합작해서 이른바 샤인, 매죠. 중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이 여기는 동물이 바로 매입니다. 이 매의 아랍어가 샤인인데 샤인 프로는 8조 규모를 누구와 지금 합작할 지금 가능성을 또 손을 잡고 있습니까? 바로 롯데케미칼이죠. 네. 그래서 유상증자라는 것이 지금 상황에 여러분들 유상증자는 언제 하는 겁니까? 주가가 오를 때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코스피의 주가가 우상향할 때 하는 겁니다. 왜? 돈을 내고 주식을 더 추가적으로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가 지금 우리가 정시가 그렇게 우상향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조금 이제 사상 소폭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가치죠. 그만한 롯데케미칼의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다만 뭐 큰 그림에서 본다면 지난해 유상증자 이 발행 건수는 감소했다고 해요. 좋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감소했다니까 좀 아쉬움도 있는데요. 예.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무상증자 주식 수가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보면 좀 대조적인 흐름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간단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상증자는 네. 주가가 올라갈 때 네. 주식을 더 줄 테니까 돈 내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네. 아니 주식 시장이 안 좋은데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내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IPO 시장도 지난해 안 좋았고 그렇다면은 그런데 무상증자는 왜냐? 무상증자는 뭐냐면 주가가 안 좋을 때 주식 시장의 상태가 안 좋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상증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상증자가 우리 매일경제 기사를 보더라도 어느 쪽 분야? 제약 바이오 쪽이다. 지난해 썩 좋지 않았거든요. 2021년에 좋았던 이 제약 바이오가 2022년 바로 작년에 좋지 않았다. 이럴 때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투자자들의 눈길을 가져올 수 있는 것 바로 무상증자죠. 그러면 기존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에게 저희는 불만이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는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존 주주들에게 청약이나 주주총회 결의 과정 없이도 주식을 더 준다. 그래도 내가 이 주식 갖고 있는 이유가 있겠네. 그럼 좀 덜 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주식 더 드릴게요. 공짜로 더 드려요. 그러면은 이 주식을 살려고 하겠어요? 안 살려고 하겠어요? 안 사겠죠. 아니 주식을 더 준다고 더 그러니까. 준다면 사야죠. 살려고 하죠. 그게 이제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른바 무상증자 전략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공짜 점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이 무상증자가 이렇게 이 무상증자를 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반짝 주가가 올라가요. 그래? 이거 뭐 좀 사볼 필요가 있겠네? 앞으로 우리가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주식을 가지게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짝 상승 효과가 끝나고 나면 다시 그 가치에 따라서 내려가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방금 얘기해 주신 게 증자가 완료되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내용을 방금 설명해 주신 예. 것 같아요. 업계에서는 2020년부터 제약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무상증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신주 배정되는 수가 유례 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급락해서 손해를 보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우려감이 드는데 저희가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드렸죠. 유상증자는 그만큼 돈을 내는 네. 가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꼭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는 주가,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 좀 더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유인 동력을 또 발휘하기 위해서 무상증자라고 하는 이른바 이벤트, 그래서 우리가 무상증자 테마주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짜 점심은 없다. 이게 주가가 바짝 올라가겠냐.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른바 유인 전략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짝 올라갔다가도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안에 하고 마구 달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것을 좀 빠른 속도로 투자를 할 일은 아닐 겁니다. 왜? 또 주식의 이 양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또 가격이 주식 시장 환경이 정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더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또 이제 이 현상이 또 남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무상증자라는 것을 무턱대고 들어가지 말고 좀 주가의 흐름을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이 반드시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돈이 되는 뉴스 시간 기사 2개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